네, 안녕하세요. 뜬금없이, 다른 농사 짓는 놈이 왜 포도밭이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최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예, 예, 포도도 순이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머루 포도밭이고요. 예, 이제 순짓기를 들어가야 되고, 육선도 따야 되고 해서, 이제 좀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여기 왔냐면, 달에 가지 유인하는 거를 찍어놨던 게 영상에 날라가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는데, 일단 영상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이 포도나무 수영을 일단 봐야, 달에 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왕달의 수영을 지금 포도나무와 근접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달에 유인한 거, 또 포도나무 유인한 거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제,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 지금 이제 머루포도 같은 경우는 바람에 부는 방향 따라서 이렇게 하단부에서 1번 주지 이렇게 나가고 위로 이렇게 휘어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휜 거는 이유는 뭐냐면 삽목이라서 이래요. 전목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T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얘는 삽목이에요. 저는 이제 머루포도 삽목을 하고 있고, 수확이 조금 이르고 당도 올리기가 조금 쉬운 편입니다. 다만 송이 크기가 약간 좀 작고 전목에 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수세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많이 줘야 되고 관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당도나 수확 시기에 따라서 빠른 이른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저는 삽목을 하고 있는데, 전목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지 이렇게 올라가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T자로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달에는 사실 이 포도나무 수영 이렇게 만드는 수영이랑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원래는. 왜 맞지 않냐면, 알고 계셔야 할 게, 많은 분들이 Y자 수영이나 이제 T자 수영 또는 현재 이런 포도 시설과 같은 이런 수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포도는 이렇게 가지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지의 종류가 뭐냐면, 이 눈에서 발생하는 가지는, 꽃을 이렇게 이런 봄에 나오는 가지는 도장지처럼 진출을 하면서 꽃을 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육선이 나오고, 이 형태로 계속 가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 이 형태밖에 없어요, 얘는. 근데 달에는 가지, 눈에서, 여기 눈에서 처음에 발생하는 그 가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결과지 형태, 그러니까 송이 형태로 나오는 결과지, 그 다음에 도장지 형태로 나오는 결과지, 그 다음에 그냥 도장지. 이 세 가지 가지가 저 눈에서 처음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처럼 확정적으로 꽃을 물고 나오는 도장지 형태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인위적으로 달에는 그 형식으로 수세를 만들려면 전정법도 다르고, 또 가지 유도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품종마다 또 다르고, 어떤 품종은 가지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송이 형태로 나오는 결가지를 물고 나오는 가지, 도장지 형태로 나오는 열매를 물고 나오는 가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가지밖에 없는 게 있고, 또는 세 개 다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장지 형태로 이렇게 꽃을 물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뭐 하여간 그래서 달에는 품종마다 다 다르고 그 수세마다 다르고 달의 나무의 밸런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전부.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처럼 이렇게 표준화해서 규격화해 갖고 단 한 가지 종류로만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붙잡아 맬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달의 나무는 유인이나 수영 잡을 때 이제 이렇게 포도처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거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장제를 유도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농사가 없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나무들 수영을 잡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래밭인데요.
이 연차는 2년생입니다. 매번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시범 작년도에 식재했던 나무들인데요. 지금 나무 연차도 작년 4월 달에 삽목해 갖고 만든 나무고 6월 달에 들어갔어요. 6월 달에. 5월 달에 여기는 5월 달에 들어간 나무들, 6월 달에 들어간 나무들, 7월 달에 들어간 나무들 이렇게 해 갖고 연차는 똑같이 2년생인데 날짜별로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연차는 똑같은데 날짜별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무가 다른가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이 다래나무가 크는 시기별로 도장지가 나오는 그 시기에 따라서 총 3번의 기회가 있어요. 도장지가 나오는 것은.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봄비가 내리면은 처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심었다고 하면 처음에 나오는 눈에서 나오는 1차 도장지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저는 1차 도장지를 이용해서 나무를 키우는 편이고, 1차 도장지 4월 달에 만약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5월 20일 이후 또는 5월 초 또는 5월 달에 나오는, 대부분 조건이 맞는다면 이제 5월 달에 나오는 2차 도장지가 있습니다. 5월 달 비가 내리는 시점에 맞춰서 나오는 도장지예요. 그 5월 달 전후로 해서 나오는 5월 중에 나오는 도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6월 초장마 때 나오는 도장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지가 나올 때는 그렇게 총 한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여름 장마가 왔을 때도 나오는 도장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도장지들은 그 다음에면은 이렇게 꽃을 물고 나와요. 그런데 7월 이후에 나오는 도장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울을 버틸 수도 있고 겨울을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래나무 가지 유인의 가장 핵심적인 날짜는 언제냐면 5월 20일 전후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각각 그 다래나무 연차에 따라서 또는 월별로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날짜가 5월 20일 전후예요. 이 지역에서는. 이유는 뭐냐면 꽃이 피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기 중에 습도도 올라갑니다. 여름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병충해라든지 또 각종 병해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장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비가 왔어요. 하필이면 비가 왔는데, 비가 오고 나면 이런 지금 현재의 날씨, 서늘하면서도 공기 중의 습도, 그 토양의 습도가 잔뜩 올라 있을 때, 네, 이때를 다래나무가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다래나무를 심으신 분들 보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예, 모든 도장들이나 모든 눈들이 싱그럽게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유인이에요. 유인은 뭐냐면 이제 감기 시작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가서 감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넌들넌들 하는데, 잘 보시면 이 하단부, 예, 떨어진다고 했어요. 분명 요 하단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떨어져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이게 쭉쭉 나가가지고 만약에 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붙잡아 매야 됩니다. 붙잡아 매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당기면 다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조금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응용을. 뭐 여기에 매든 아니면 여기에 매든 가지 이렇게 매든, 그래서 여기다 올려주든 이런 식으로 붙잡아 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위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매주면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각각 찾으셔서 매주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임시로 매주는 겁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매주는 게 아니고 임시로 매주는 거예요. 임시로. 원래는 이제 포도밭 시설처럼 이 라인을 다 쳐놨다면 상관이 없지만 라인을 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매주는 거예요. 임시로. 얘가 무거워지면 밑으로 처지고, 얘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크는 습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처지면 안 크는 거예요. 처지면. 그래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저는 이걸 T자형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T자형으로. 그러면 T자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한쪽은 이렇게 베야 돼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일단 T자로 갖고 이 하나하고 요거 하나는 측지로 뺄 거예요. 측지로 빼는데 얘는 예비지예요. 예비지. 예비지입니다. 예비지인데 예비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비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거를 할 겁니다. 얘가 안전하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걸 보면 이런 거 하나는 그냥 제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장지를 만들어야 돼. 측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측지가 나와야 돼. 6월 달입니다. 그 작업은 6월 달에 유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T자로만 이렇게 만들어 둘 거예요. T자로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끝부분이 너무 약하고 못 쓰겠다 그러면 여기 절단 전정하고 다시 여기서 연장해도 됩니다. 지금은. 근데 요 작업은 6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6월 달까지. 7월 달에는 여름 전정이에요. 그냥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도장지들은 겨울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겨울을 버틴다 해도 그 다음에는 열매를 달고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6월 전에 5월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 작업들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T자로 이제 완성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요렇게 이쪽에 한 줄, 요쪽에 한 줄. 요게 지금 올라가 있는 요 책지는 튼튼하니까 놔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예비지로 하나 더 두고. 그리고 지금 열매를 확인하려고 작년에 심어 놓은데 열매가 다 달렸어요. 일단 열매 확인할 겁니다. 열매 확인하고 달리는 거 매달아 놓고 요 부분에 끝까지 갔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면 여기서 잘라줄 거예요. 절단 전정을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눈들, 지금 자고 있던 눈에 여기 밑에 있는 눈들, 자고 있는 눈들, 그리고 요 새나무 가지, 요런 눈에서 튀어나와요. 측지가 나오는데 그게 튼튼해야 되잖아요. 튼튼해야 되니까 밑에 나오는 가지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밑에 하단부 이렇게 나와요. 봐. 다 없애줍니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계속. 어차피 이제 올라간 나무도 수영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렇게 양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측지가 나와서 이제 옆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끝을 마감해주고 도장지 눈이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물 주고 추비 주고 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튼실하게 나오게. 자, 하나 더 볼게요. 예. 요거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하나는 예비지로 둔 거고요. 요거 하나 이렇게 있고 올라간 게 있고 요건 예비지로 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가지를 유인한다고 하면 지금 일단은 위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고 유인은 뭐라고요? 가는 길 유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예, 묶어주는 겁니다. 묶어주는 거. 그런데 항상 가지 끝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가지 끝. 그리고 예비지는 지금 필요가 없는 시점이 됐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버립니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잎이 완전히 경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가깝게 매는 게 아니에요. 가깝게 매려고 쪼이면 바로 부러져요. 그래서 멀리 맵니다. 멀리. 반드시. 하나 더 매주고요. 네. 1번 이렇게 나갔다고 치고 2번 매줄 거예요. 이렇게 매지고 나면 바닥에 이제 하단부에 또 보면 새순이 또 튀어나와 있어요. 일단 다 제거를 해주고요. 예.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이것도 유인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옆에 것도 이제 새순 정리 할 건데, 지금 막 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꼬고 있는 거를 그냥 계속 방치를 하면 얘가 굳어져요. 그런데 굳어지기 전에, 이 경화되기 전에,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질 때도 세게 만지면 안 되고, 반드시
맨손으로 만지시는 것보다 장갑을 끼고 만지세요. 왜냐면 요 표면에도 상처를 받으면 나중에 이 상처 아무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래 걸립니다. 얘네가 성장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갑이라든지 면장갑이라든지 고무장갑을 끼시고 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맨손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열이 많으신 분들 손으로 만지면 예, 다 피해를 받습니다. 얘네가. 그래서 보면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금 두 가지가 워낙 잘 나왔어요. 높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매도 되고 1번 가도 되고 2번 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매달아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는 제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제거를 할 거고 이제 얘를 키울 겁니다. 얘를 키우는데 지금 눈이 한 자 정도 올라갔잖아요 위에. 그래서 튼실한 쪽 여기가 튼실해 보이죠. 그럼 여기서 자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1번 2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1번 2번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일주일 뒤에 여기서 다시 눈이 나올 거예요. 밑에 하단부는 또 정리를 해 놓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이제 주지훈 방식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주지훈 방식 아니고 나는 평덕씨 위에다 올릴 거다 그러면 이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평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붙잡아 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인을 할 때, 유목기 때 이렇게 2년차 또는 1년차 유목기를 유인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위에 올라갔을 때 나무 형태를 잘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주지를 쓸 거를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가지가 하나 있고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는 어차피 올해는 쓸모도 없고, 뭐 내년이 된다 해도 이 가지는 묵은 가지이기 때문에 다 버릴 거예요, 전부. 어휴, 힘으로 들어갔네. 자,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도장성 있게 나가요. 이거 측지로 바로 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또 역시 도장성이 있어서 올라가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생장이 정지되는 애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주지는 이렇게 이제 뽑아놨어요. 요렇게 가면 될 건데, 여기 지금 뭐 꽃도 매달고 나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축지를 저는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눈을 형성시켜서 여기서 도장지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나 새는 남겨놓고 잘라줘요. 이렇게. 예. 미리 수영을 생각하고 자르는 겁니다. 미리 수영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옆으로 측지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니까, 예, 지금 얘는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키워야 되니까 일로 가야 되고, 얘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일로 가야 되고. 근데 얘는 지금 마감이 됐었어요. 좀 전에 이렇게 크다가 성장이 정지가 됐었어요. 그랬을 때는 얘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눈이 튼실해지면서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 근데 지금 눈이 하나, 둘, 세 개네요. 네, 두 개 정도만 남깁니다. 두 개 정도 남기고 나중에 선발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고. 그렇고 얘는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보낼 겁니다. 이렇게 지금 꼬고 있어서 휘어져 있다 하더라도 경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붙잡아 매면 반듯하게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펴주는 겁니다. 유인 작업은 별게 없고 나무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주는 작업. 그래서 굴곡이는 근데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안 되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은 애들이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끊어집니다. 그래서 살살 유도를 하고 유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단부 내려다보고 밑에 올라온 새순 있으면 또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게 며칠 전에 잘랐던 나무네요. 요거 얘는 벌써 보세요. 며칠 안 됐는데 눈이 튀어나오네요. 지금 여기도 두 개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양쪽으로 T자로 매주면 되는 겁니다. 예, 요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1번 조지, 지금 2번은 나왔죠? 2번은 이렇게 해갖고 제가 붙잡아 맸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없는 가지들이 막 보여요. 지금 도장지 진출 안 하는 애들, 얘네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순에서 정리를 다 해줍니다. 또는 이거를 지금 위에 튼실하게 나와 있는 얘를 나중에 휘어서 2번 주지로도 쓸 수 있어요. 이 응용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면서 유인을 하고, 되도록이면 수영은 1번, 2번 주지를 우선으로 T자로 만들어 놓고 나서 나머지 측절을 유도한다. 측지를 유도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뻗어나가는 애들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이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힘이 없어 보여요. 절간이 지금 짧고, 절간이 짧아요. 절간이 짧고 쭉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위로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예, 끝에서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면 다시 여기서 눈이 발생해 갖고 튀어나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나무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나무들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건 시원찮습니다, 지금. 근데 보면 밑에 하단부에서 이렇게 튼튼하게 올라온다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를 위에 거 지금 올라간 것보다는 얘를 차라리 다시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키워 올려야 됩니다. 이 다래나무 는 뭐 끊임없는 선택, 그리고 자기 욕심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이렇게 막 놔두면은 나무가 잘 안 크고요. 좀 욕심을 내려놓고 나무를 조금 잘라주면은 더 잘 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 수영 잡는 거는 이거 말고도 이제 T자형으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네 방향으로 덮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방향으로 이제 덮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위에서 가지를 4개를 받아야겠죠. 동서남북으로 둬야 되니까. 근데 어려운 게 없고 밑에서 한 눈을 더 놔두면 됩니다. 한 눈을. 근데 그 눈도 못 받았다 내가. 그러면 위에서 나온 눈 중에 2개가 나오고 그 중에서 하나를 잘라주면 3개가 되는 거예요. 예. 또 튀어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도장지를 유도하시면 되고, 도장지를 유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 예. 이것도 지금 며칠 전에 잘라놓은 그 나무죠. 눈 튀어나오죠. 예. 다음 주면은 이제 다 눈이 튀어나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장지가 진출하고 할 때, 나무를 자르고 할 때는 나무가 정말 힘들어요. 예, 우리가 막 얘한테 가해를 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밑에 영양분이랑 수분이랑 충분히 공급을 해서 습도를 맞춰줘야 돼요. 도장지의 조건은 습도입니다. 습도. 그래서 가지 유인하고 자르고 이런 작업을 수시로 하다가도 저는 이제 물을 줘요. 계속. 예, 토양에 이게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습도만 잘 맞춰주면 다래나무는 정말 잘 큽니다. 지금도 올라가 있는 나무들은 실제로 이 나무들이 큰 시기는 1년이네요. 만 1년. 만 1년 동안 큰 거예요. 겨울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만 1년 동안만 큰 거예요, 이게. 근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1년 큰 겁니다, 이게. 예, 1년이면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면 여기 위에 다 덮을 수 있어요. 다리 농사 어렵다고 하면 또 한없이 어려운데, 예, 밑에 조건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필요한 것만 알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지 유인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완성된 겁니다. 지금 요 나무 같은 경우 보시면, 예, 만 1년 만에 완성을 시켰어요. 뭐를 완성을 했냐면 내년 살림까지 다 뽑은 겁니다. 지금. 예, 측지도 이렇게 다 뽑았고, 이것도 이제 유인해가지고 이쪽으로 갑니다. 예, 2m를 뽑을 거고요. 그래서 최소 측지가 올해 목표는 6가지예요. 6가지. 그 이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1차 때 2개, 2차 때 2개, 3차 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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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나오면은 이 정도 지금 나무, 예, 저 모양에서는 이 정도 수간에서는 그 정도면 최대치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요거는 완성이 된 거예요. 내년이면 이제 이 도장지 길이만 쫙 뽑으면 내년에는 최소 10kg에서 20kg까지 수확을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쪽에 있는 나무들은 다 완성이 됐어요. 전부 완성이 돼 가지고 측지만 유도해서 이제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만 이렇게 올라가라고 해줬죠. 그래서 여기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만드는 거는 사실 이제 요령만 조금 익히시고, 제가 이제 가지 유인하는 거 처음에 어렸을 때 전정해 갖고 만드는 거 그거 보여드린 대로만 하시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다 따라잡으실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가느다랗고 연약해 보이지만 잎 다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고 튼튼하죠. 지금 윗부분에도 새가 안 죽어요. 세력이 안 죽고 이렇게 뻣뻣하게 올라갑니다. 이제 조금 더 키워가지고 여기서 휘거나 아니면 T자로 만들면 되고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부 조건만 맞으면. 그리고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파리도 보세요.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 5월 20일이면은 이제 꽃이 필 텐데요. 다음 주죠. 다음 주 꽃이 피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유인을 해줘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무슨 유인을 하냐면, 유목기일 때는 이 이파리들이 이제 뻣뻣해집니다. 이렇게 진한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뻣뻣해지는데, 뻣뻣해지고 나서 이 나무들도 뻣뻣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휘어지거나 꼬고 있는 친구들 빨리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풀어주지 않고 이대로 굳으면은 이 형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관이 복잡해지거나 수관이 막 꼬여 있거나 그러면 나무 생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겨울에 추웠다가 따뜻해질 때 냉해를 입어요. 나무가 수관이 복잡해져서 물 흐름이, 그러니까 안에 영양분이 원활하게 움직이질 못하고 어디 이렇게 병목 현상으로 이렇게 뭉치거나 아니면은 연약한 부분이 얼어 있거나 막 이러면은 밑둥 또는 위에서도 얼 수 있어요. 수간에 물이 없어야 되는데 수간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날씨 온도가 떨어지면 얼어버립니다. 얼었다 풀리면 꼭 삶아놓은 것 같아요. 껍데기가 다 벗겨지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수간은 되도록이면 복잡하지 않게 다 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단부는 반드시 깨끗하게, 다른 데는 풀 안 뽑으셔도 돼요. 근데 저 밑에 하단부는 반드시 풀을 뽑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여기 다소 지금 저는 밀식이기 때문에, 밀식 중에서 초밀식이에요. 거의 뭐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5m 이상 또는 3m 이상 거리를 두고 식재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시험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하면 손질을 많이 해야 돼요. 꾸준히 계속해서 손질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가지 유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간 거리, 이 가운데 이 끝부분 나오는 거, 이거를 전정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가지 않게 절단을 해요. 계속 억제를 해서 키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2.5m, 이쪽으로 2.5m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m나 5m 또는 4m, 4m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측지를 유도를 할 거예요. 이게 보면 측지 유도 이 T자로 나갔어요. T자로 다 나갔고, 지금 측지가 하나는 이렇게 나왔고, 두 개 저쪽에 나와 있고, 세 개 이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 비어 있는 애들, 여기서는 눈이 있어요. 일단 눈이 만들어진 건데 이쪽으로도 하나 뽑고 싶고 여기 뽑고 싶고, 근데 간격이 너무 좁잖아요. 그럼 여기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어 여기 보면 눈이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거예요, 얘는. 그럴 때는 눈이, 튼실한 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를 더 잘라줍니다, 이렇게. 원래는 두 눈 전정이나 세 눈 전정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전정을 해놓고, 여기서 나오는 눈이랑 여기서 나오는 눈 둘 중에 하나를 선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지금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간격이 너무 좁아요.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를 유도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뽑을 거고 저쪽에서 하나 뽑을 거고 두 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격이 너무 좁죠. 잘라낼 거고요. 얘는 키워야 됩니다. 여기서 잘라내고, 잘라서 이쪽 유도할 거고. 이렇게 생긴 애들은 못 써요. 버리고요. 다시 여기서 잘라주고요. 지금 아유, 끝부분에 열매가 달렸네.
일단 얘는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이 끝부분에 나간 애들은 놔두고, 이건 놔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측지를 유도할 수 있는 가지는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잘라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예, 그 다음에 여기 네 개, 좀 약해 보이는데 이거 다섯 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나와 있는 애들 여섯, 일곱, 조까지 하면 여덟 개. 예, 여덟 개가 나올 거예요. 여덟 개 열심히 뽑아서 이 위로 이렇게 축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먼저 나온 애들. 저쪽에 지금 잘라놓은 애들은 5월 20일이 넘어야 됩니다. 5월 20일이 넘으면은 축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타고 가면 유인을 또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 형태처럼 예,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측지를 조금 전에 이제 축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정을 했지만 전정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전정을 해 놓은 거예요. 약 한 4, 5일, 일주일 안 된 것 같은데, 예, 전정을 해 놓은 겁니다. 측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정을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잘라놓은 것들에서 지금 눈이 튀어나오고 있죠.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면 요렇게 튀어나오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도장지예요. 도장지. 근데 튀어나오는 게 시원찮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린 나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이게 도장지로 나온다 하더라도 튼튼하게 막 쭉쭉 뻗어나가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인위적으로 강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이게 뭐냐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도장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도장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간스럽게 나오는 도장지예요. 이 도장지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굵게 뻗어나가는 도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약하게 뻗어나가는 이런 도장지가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걸 구별을 하는데, 개념을 구별을 합니다. 이거를 저는 나름대로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따로따로. 근데 이 도장지도 이렇게 굵게 나가는 도장지 다르지요, 지금 도장지가. 예. 이렇게 해서 강한 도장지, 이건 약한 도장지라고 저는 불러요. 강한 도장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애들은 강한 도장지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강한 도장지일 수도 있고 약한 도장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강한 도장지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디테일하게. 그게 뭐냐면 밑에 수분율을 올려주는 거예요. 바닥에 수분율, 습도를 강제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뭘 주냐면, 지금 저는 액비를 쓰고 있지만 수용성 액비를 쓰고 있어요. 질소계열 추비를 줍니다. 거름인데요. 뭐 유기농 자재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뭐 복합이나 이런 걸 쓰실 수도 있고요. 예, 습도를 맞추면서 그 습도에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추비를 밑에다 줍니다. 그런데 질소 함량은 반드시 10% 미만인 게 좋습니다. 질소가 20%가 넘어가 버리면 이 연한잎들을 전부 다 뒤집어져요. 이렇게 뻣뻣하게 굳으면서 이렇게 뒤로 말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질소 함량이 이제 5% 내외인 것 또는 10% 미만인 거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비를 밑에다가 고랑에다가 예, 비료를 줍니다. 비료를 주고 습도를 좀 올려줘요. 많이 높이. 예, 밤에도 낮에도 계속 예, 습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습도는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로 높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도장지들이 강한 도장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얘는 먹는 거에 따라서 또 내가 환경을 장마철 조건을 맞춰주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눈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면 튀어나오고,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이걸 뽑았어요. 뽑았다 그러면 예, 끝부분은 날려줍니다. 과감하게. 그러면 이제 옆으로 또 측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예, 1m가 넘었죠. 1.3, 4m 정도 나갔어요. 얘는. 그러면 이제 목표치는 지금 요만큼 남은 거예요.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1.2m만 더 나가면 2.5m 올해 다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 가지를 저는 올해 목표가 8가지, 8가지, 8개 가지를 놓으면 이 한 가지당 수확량은 내년에 6kg가 되고요. 8가지니까 6, 4, 24. 아니다. 68, 48. 여기서 48kg? 아, 그건 아니겠죠? 한 20kg 정도 내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이에 한 주당 20kg 내외. 그리고 여기 식재되어 있는 나무의 개수는 총 지금 기둥 개수가 880개고 기둥당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0주 정도 되는데, 예, 일단 최대치 노려보는 거예요. 최대치 늘려서 얼마까지 한번 뽑아볼 수 있는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주당 20kg 내외인데 이제 목표는 크게 잡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1500주에서 열매를 다 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년 생산량은 지금 현재 면적 1500평에서 예, 15톤 내외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돈이나 이런 것도 떠나서 일단 도전입니다. 지금 최대한 얼마까지 뽑아낼 수 있는가 최단 시간에 그거 해보느라고 예, 맨날 여기 와가지고 포도밭에도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측지 유도하는 방식은 지금 이 시기에 해도 되고 6월 달에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빨리빨리 하는 편이어가지고 예, 미리미리 뽑아가지고 빨리빨리 경화시키려고 이렇게 측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측지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옆으로 나와서 튀어나가는 거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요것도 이제 잘라놔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꽃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꽃을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예를 들면 요런 건데요. 지금 여기는 측지 도장지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죠. 없는데 여기서 측지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당연히 꽃을 버려야 돼요. 얘는 이 친구는 버려야 됩니다. 이 친구 버리고 여기서 예, 전정을 해줘야 돼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열매 3개 보겠다고 내년 살림 포기할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예, 잘라줘야 됩니다. 다 이렇게 측지 유도해야죠. 간격이 너무 여기 좁다. 그러면은 요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조금 넓은 쪽에 있는 애 손발해 갖고 잘라주고요. 얘는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놔두고요. 여기도 잘라서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장지 튀어나가는 거 보고서 예, 유인을 해주면 되겠어요. 일부 열매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뭐 열매 확인해도 되고요. 예, 여기까지가 측지 유도하는 방식이에요.